네, 사찰 문건 입수하고 직접 확인 취재한 나세용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이 사찰 문건 결국은 뭐 소송을 통해서 입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가야 됐고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문제는 이 불법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사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법 사찰 문건들이 그대로 국정원에 꽁꽁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문서가 있다 없다조차 기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MBC는 그동안 취재하면서 알게 된 이 국정원 문건의 제목들을 명진 스님 측에 제공했고 승소 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의 문건 제목을 확인했는데 공개된 건 1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군데군데는 삭제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찰과 공작 문서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명진 스님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테고요. 네.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사찰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 사찰의 전체 규모나 이 문건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미 사찰 대상자가 많다는 점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의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근거도 없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이 좌파 인물들의 이중 행태, 이 문건을 보면요. 국정원은 증거 제시가 어려운 이른바 설은 인터넷으로 의혹을 적극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거죠. 난 전혀 몰랐어요. 여러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뭐 식당에 있는 여자하고 뭘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고 뭐 이런 게 충암신 쪽에 있다는 거죠.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 중에는 이 웃을 수 없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국정원 방첩국, 그러니까 간첩을 잡는 곳이거든요. 이곳 소속 최정예 요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가져갔습니다. 기저귀를요. 예, 야권 인사의 혼외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갓난아이의 대소변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결과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첩보였던 것이죠. 국정원은 이런 황당하고 악의적인 불법 문서들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봉인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찰 내용은 이제 과거 정부의 얘기이고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이제 국내 파트를 없애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찰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국내 정보 파트는 없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사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선 국내 파트가 아니라 간첩을 잡는 방첩국도 이런 불법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국내 파트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사찰 문건들을 모두 봉인했으니까 앞으로 악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고문입니다. 네. 기밀로 봉인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또 심사해서 폐기하는 과감하고도 당연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간 이 국정원법 개정, 다음 국회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 나세용 기자였습니다.